자, 이번 문제는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 근로소득 관리입니다. 총 배점은 25점이고 문제는 총 3문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자, 두 번째 중퇴자의 원천 징수.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다 할 수 있는 문제들만 다 구성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 기준으로 한 연말정산 문제입니다. 이게 4-3번 문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4-2번하고 4-1번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할 줄 알면 금방 합니다. 자, 1번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입니다. 자, 자료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2019년 4월 1일 본사 회계팀 팀장으로 입상한 인규영의 가족관계 증명서다. 이렇게 1부터 해가 7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 1부터 해가 7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봐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사원 등록에 대한 이제 부양가족 대상에 대한 이제 조건이 되냐 아니면은 조건이 안 되냐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사실 이거를 할 줄 알면은 나머지는 그냥 쳐가지고 이제 입력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임철수는 당해 연도 9월 17일에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사망신고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망신고서가 지금 며칠에 사망일시가 2019년 9월 17일 10시 20분에 사망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것까지 안 나와있죠. 일단 사망신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사망한 건 맞아요. 사망신고서가 있기 때문에 사망한 건 맞습니다. 이렇게 사망신고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조건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직계 존속, 그러니까 즉 임철수 아버지죠. 그러니까 사망을 하셨어요. 언제? 2019년 9월 17일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근데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따른 소득 기간으로 보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그 1회계 기간, 그러니까 1회계 기간이 아니고 1사업년도의 소득 기간을 봐요. 자연인도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 소득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똑같이 봐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는 1월 1일부터 사망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외적인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2019년 9월 17일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사망하셨죠.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2019년에 해당하는 연도에 그 들어가 있어요. 예외적인 사항으로.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제 출국시인 경우고 이제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사망시까지 소득 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9년도에 해당 연도가 됩니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사망시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혼하는 경우? 이혼은 아예 남남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이 보거든요. 그래서 공제 못 받아요.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혼은 아예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연도까지 그 기간에 이제 되어 있으면은 사망하는 그 날까지는 2019년도에 기속 연도로 보고 이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제 대상이 돼요. 자, 당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은 없어요.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이 아버지는 해당 사항이 됩니다. 아버지는 해당 사항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해당 사항이 된다고 했었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모 김수님은 소득이 없다. 나이 1958년생. 58년생이면은 대략 한 60세 정도 될 거예요.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소득이 없죠. 세 번째. 배우자 이영숙은 일용 근로소득 1200만원 있다. 자,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뭐 이제 1000만원 이렇게 있다고 해도, 뭐 1억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10억이 있다고 해도 이거는 공제 대상이 다 됩니다. 왜? 완납적 원청징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완납적 원청징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납세 의무가 종결돼 있어요. 종결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예 소득은 이런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아예 없는 걸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완납적 원청징수에 해당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숙은 일용 근로소득이 존재하더라도 완납적 원청징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1, 2, 3번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이거는 자녀 임재영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영어 말하기 경진대회에서 상금 1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거는 공제 대상이 돼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기타 소득은 이제 300만원. 그러니까 300만원 이하는 이제 선택적인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기타 소득만 100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즉 원천징수 자체를 안 했다고 가정하에 그렇게 해도 100만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 임세영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즉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 대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인 임규철은 무직자로 현재 재취업 준비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2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실업급여 200만원 받은 거하고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 게, 이분은 1985년생이거든요. 제가 31이니까 4살 많죠. 그래서 35세가 됩니다. 그래서 만으로 따지면은 34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제가 안 됩니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만 공제 대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만 34세이기 때문에 나이에서 이미 걸러집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제 1번부터 6번까지는 공제 대상이 되고, 1번부터 5번까지는 공제 대상이 되고 6번은 공제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설명 7번에 보시면은 뭐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세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공제를 다 받으라는 의미예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라는 의미예요. 이게 세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다 받으라,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원 등록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에 보시면은 인규영이라고 있습니다. 인규영. 여기 한번 치는 거예요. 자, 아까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공제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겠습니다. 자, 직계 전속. 소득자의 직계 전속이죠. 그래서 임철수입니다. 자, 가족관계가 부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니죠. 이건 놔둔 데죠. 아버지죠, 아버지. 그 부가 부짝 아니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이거는 60세 이상에 해당이 되고요. 경로우대는 체크되어 있잖아요. 왜냐면은 나이가 70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를 대체로 이렇게 2019년으로 보고 1954년 빼면은 65세예요.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은 64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세가 안 되기 때문에 경로우대는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 당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장애에 여기에 1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김수님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고 넘어가면 돼요. 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우자 누구? 이영숙이죠.
자, 이영숙이입니다.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자녀 입력하면 되죠. 자, 여기는 지금 자녀 같은 경우에는 07년생이에요. 나이가 12살이기 때문에 자녀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임세영이 입력하면 되겠죠. 자, 임세영도 이제 나이가 7세예요. 7세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은 이제 6세 이렇게 돼가 7세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나이 자체가 만으로 그렇게 계산되거든요. 만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제 자녀 세액이 뜬다는 거는 이제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6세 6세 이하까지는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세법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 형제자매 인규철. 이렇게 해서 형제자매 해가지고 부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공제 대상이 다 되니까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셔도 올해 사망하셨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2명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제가 다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형제자매는 나이 때문에 공제가 안 된다는 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